간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위장은 한 끼만 굶어도 배고파 밥 넣어주세요 합니다. 대장은 대변이 나오려고 하면 배가 아프죠. 간은 침개장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 면역작용, 호르몬 생성, 소화효소 등 다양한 물질들을 수백 수천 가지 만들어냅니다. 술이나 독성 물질들은 좋은 물질로 분해 배출을 합니다. 한마디로 간은 우리 몸에서 큰 복합 산업단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간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분해하고 무언가를 배출해낸 장기인데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웬만큼 아프다고 해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얼만큼 망가져야 소리가 날까요? 50%? 60%? 아니 80% 정도는 되어야 소리가 납니다. 이미 이때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간질환을 늦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황달이 오고 눈이 노래지고 피부가 간지럽습니다. 배에 복수가 차서 복부가 팽만해집니다. 그럼 바지가 안 맞기 시작합니다. 코피가 잘 나고요. 잇몸 출혈도 있습니다. 어디 부딪히면 쉽게 멍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피로할 때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차두리가 부른 간 때문이야? 그 노래 아시죠? 정말 피로가 간 때문일까요? 제 생각에 간은 피로의 원인 중 10%,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피로감을 호소해서 검사를 해보면 간은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수면 부족 때문에 피곤을 느끼시는 겁니다. 늦게까지 과로하거나 잠을 자지 않아 피곤하신 건데 간이 문제다라고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간이 아프게 되면 가정이 붕괴됩니다. 간암은 누가 가장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남성, 여성, 아동, 노인? 그중 성인 남성이 많고 40대, 50대가 많습니다. 그것은 잦은 음주와 과로 때문입니다. 40, 50대의 간암에 의한 남성의 사망률 1위입니다. 가장이 간암으로 쓰러지면 식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붕괴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장의 간질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참 일하실 40, 50대 나이에 간암이 걸리시는 거죠. 이처럼 간은 우리 삶의 중요한 장기입니다. 오늘도 소리 없이 일하는 당신의 간, 건강하십니까? 건강을 만나세요. 만성 간염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60에서 70%가 B형 간염이고 10%가 C형 간염, 나머지는 알코올성 술입니다. 이 중 B형과 C형 바이러스는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는 슈퍼마켓에 제가 두부를 사러 갔는데 혼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찌개용 두부를 사가야 하는데 부침용 두부를 샀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찌개용 두부는 말랑말랑한데 부침용 두부는 거칠거칠하죠. 이게 간의 경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랑말랑한 찌개용 두부는
건강한 간입니다. 반대로 부침용 두부는 만성 간염의 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염증이 오래되고 반복될수록 간경화가 옵니다. 간에 손상이 생기면 혈소판이 줄어들고 정맥류가 생기는 다양한 검사 수치의 이상을 가져오죠. 실제 자료에 의하면 1990년대와 2010년대를 비교했을 때 간암 사망률이 급격하게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B형 간염이 걸리면 만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만성 간염이 무서운 이유는 수직 감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출산 시에 엄마로부터 전염이 되는 것이 수직 간염입니다.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높은 확률의 만성화율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릴 때 감염이 될수록 만성화율이 높아져서 간경화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줄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면역 주사를 맞습니다. 현재 초등학생들은 B형 간염이 채 1%도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백신으로 B형 간염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치료제가 많이 개발이 되면서 B형 간염도 조절할 수 있는 병이 되었습니다. C형 간염은 정말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제가 새로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먹는 치료. 외국의 유명한 제약회사에서는 먹는 약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C형 간염은 3에서 6개월 정도 먹는 약으로 치료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95% 정도의 완치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크게 걱정할 일은 없지만 간혹 피어싱이나 불법 시술을 받을 때 청결하지 않은 곳에서 받으시면 이런 C형 간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 만성 C형 간염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감염되신 분들이 있다면 약을 통한 치료가 권유됩니다. 오늘도 소리 없이 일하는 당신의 간 건강하십니까? 건강을 만나세요. 술 드셨죠? 제가 어느 날 저를 찾아온 환자분에게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그 환자분은 안 드셨다고 하면서 내가 먹은 게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쌀 주스를 마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물어보니 막걸리를 하루에 2통 정도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막걸리도 술이죠. 와인, 막걸리, 소주, 맥주 상관없이 알코올의 총량, 다시 말해서 그분이 드신 알코올의 총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지방간은 술을 끊으면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돌아옵니다. 과연 얼마나 끊어야 돌아올까요? 6개월은 아니고 한두 달 정도면 돌아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지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아세트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 효소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양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면 얼굴이나 몸이 빨개지는 사람들은 이 효소가 몸에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지방간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면 괜찮지만 알코올성 지방간에서 간경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다시
건강한 강으로 돌아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금주에 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무조건 피하셔야 하고 혹여나 마셔야 하신다면 3, 4일에 한 번 정도 마시는 것이 제일 적당합니다. 와, 뚱뚱한 사람이다. 저기는 살기가 좋겠다라면서 그 환자에게 생길 수 있는 병이 비알코올 지방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알코올 지방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서구화된 식단과 운동 부족 때문이지요.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고혈압, 비만, 당뇨병과 같이 비알코올 지방간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진행되면 이렇게 간경화, 간암도 올 수 있을 뿐 아니라 많은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알코올 지방간의 치료에는 이렇다 할 약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방간이 있을 때 체중을 빼고 운동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체중이 100kg 되는 분이 와서 몇 킬로를 빼야 될까요? 라고 하시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신의 몸무게의 10%를 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는 체중의 10% 정도를 감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갑자기 살을 빼시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3개월 정도 서서히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알코올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쌀밥의 섭취를 줄이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채식을 많이 하시고 탄수화물 외에도 다른 반찬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무슨 운동이 좋을까요? 다 좋습니다. 조깅하는 것, 수영, 자전거, 에어로빅도 괜찮고 근육 운동도 괜찮은데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번 이상. 쉽지 않죠. 각자의 체력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알코올 지방간이나 알코올 지방간은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과식, 지속적 음주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일어나는 병입니다. 따라서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생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라. 과음을 하시는 분은 금주를 해라. 비만이신 분은 살을 빼라. 사실 의사인 저로서도 매우 뻔한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잘못된 점을 고치는 것이 치료보다 좋은 예방입니다. 오늘도 소리 없이 일하는 당신의 간 건강하십니까? 건강을 만나세요.